안녕하세요. 일상 IT,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끔씩 제가 편집하는 툴이 음성이 밀리는 경우가 있던데, 어제 녹음을 다 끝내고 업로드 때까지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음성이 밀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쪽에 문의를 지금 해놨는데 이틀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쪽에다가는 지금 댓글 남겨드리고 있기는 한데, 빨리 좀 해결이 될 텐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좀 봤더니, 일단은 올해 안에 뛰어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시장 내용 나온 게 전혀 없기는 한데, 미국 특허청에 가상화폐하고 NFT 거래소에 대한 계획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올라온 거에 따르게 되면은 오픈시라든지 라리블, 이 두 개가 정말 큰 오픈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과 거래하는, 경쟁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할게, 지금도 준비할 거야, 이렇게 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했었던 6개 회사의 NFT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니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스포티파이, 로블록스 이런 거 들어갔죠. 도어대시,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거지만 상장을 한 걸 기념을 해서 크립토를 발행했고 NFT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리미티드 에디션, 멋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보고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뉴욕 증권거래소 진출했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꽤 의미가 크죠. 그래서 NFT 시장은 앞으로도 좀 맑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신에 뭐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웹툰 플랫폼 만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화경 검색하기면은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웹툰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 그, 배달의 민족에서 시작해,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했던 서비스였고, 제가 중간에 좀 많이 엉켰네요. 2009년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2019년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쭉 이야기 드렸었는데, 야,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이거 그때 우리가 했었던 계절은 왠지 H2 같은데 느낌이. 자, 어쨌든 재밌는 웹툰이 점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능이 생겼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구름톡하고 태그톡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보게 되면은 태그톡은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게시판 남기는 것처럼, 나 이거 너무 귀여워요. 자기들이 그렸던 팬아트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팬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근데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뭐 없던 건 아니지만. 자, 그럼 더 재밌는 거는 구름톡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웹툰을 보시는 동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요. 저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정신없을 정도로 흘러가요. 어떻게 끄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위에 댓글이 밑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상 위에 댓글이 흘러가는 거죠. 정신없는데 이게 또 재밌거든요, 보다 보면은. 자, 우선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화경이 처음 도입한 게, 웹툰에 도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도입이 됐던 거냐면은 중국의 유튜브에 해당하는 비리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탄막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막 크크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TV 예능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들 있죠. 정신없이 위쪽에 화면 위에 자막이 흐르는 게 있는데 이게 웹툰에 적용이 되었다. 꽤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들어가서 봐보시면 이게 그거였어? 라고 느껴질 겁니다. 우선 만화경 100만 다운로드 달성을 했고, 주 사용자는 10대에서 20대 중반, 회원수는 20만 명, 누적 작품이 150개 정도, 계약 작가는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 이걸 통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다 광고를 실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양쪽은 나누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 2019년에 김봉진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이 할 수 있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하는 독자적인 키워드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2022년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키워놨던 것들이 지금 연그럽습니다. 이제 수익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IP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받기 시작하다 보니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계속 뜨고 있죠. 이쪽 시장에 진출한 거다. 음,
KT도 마찬가지고요. SKT도 점점 이쪽 시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웹툰 플랫폼 만화경 잘 되고 있으니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 꼭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테슬라 100억 과징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100억 과징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어제부턴가 제가 나와서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왜 도대체 부과되느냐? 이게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냐? 이 날씨가 추우면 전기차는 이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밖에 들고 나갔었을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배터리가 나가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선 과징금은요. 매출의 2% 정도 과징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작년 테슬라 코리아의 매출이 1조 1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2% 정도에 해당하는 맥스로 받은 게 100억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구형 버전, 예전 버전이고요. 요즘에 히트펌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동종의 자동차들, 전기차 배터리 쓰시는 것들, 전기차 자동차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고시 의무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자동차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도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겨울에는 아이폰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뭐 한 번 충전으로 이틀에 가는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써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그맣게 써놓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못한다. 뭐 테슬라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매년 테슬라 길들이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고요. 100억 가진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만화경 웹툰 플랫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NFT 시장 진출 얘기 드렸던 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간 IT 플러스 드림 플러스와 함께하는 IT 플러스라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좀 그 격식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해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 있기도 한데 지금 이벤터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헬스케어 부분을 다룹니다. 그 헬스케어 부분에서 저를 빼고도 두 명의 유명하신 대표님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잠깐 토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통해서 신청해서 그때 또 뵙는 걸로 하시죠.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또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